안녕하세요. 니르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관시향, 주관시향이라고 했지만 대부분으로 위험 진단 살짝 하고, 그 다음에 주간 이슈에서 일정 표에서 나오는 뭐 소비자 물가 지수나 그런 것들 나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의사록 결과도 나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된 내용은 기술적 분석이죠. 그러니까 시점별 차트상 코스피 200, 코스피, 코스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그냥 차트상으로 제가 능력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동향, 그 다음에 가상화폐까지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보는 내용들은 그 자체적으로 1일 시황을 할 때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빼놓는 내용이고요. 혹시라도 부족하다고 싶으면 아마 제가 다음 주부터는 미국 시장의 차트도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 넣어가지고 설명을 한번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거시적인 상황을 한번 보시면서 주식시장을 대응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단기 급락 이후에 진짜 한 3, 4개월 동안의 급락이 발생을 했고, 그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고, 그 반등이 나온 시점에서 이게 상승으로 전환하느냐 아니면은 추가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산바닥이 되죠. 5월에 만약에 하다가 하면 산바닥을 찍고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냐. 산바닥의 시점이 재밌는 거는 밑에서 장기 추세선이 받아주는, 밑에서 올라오는 장기 추세선과 만나는 위치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으로 차트를 본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적 위험 진단 체크는 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 궁금하시면 세부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중요한 이슈는 결국에는 얘입니다. 장단기 금리 축소. 추가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이 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랄 거라는 게 시장에 나와 있어요.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괜찮겠지만 현금이 없는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디폴트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높아져 버리죠. 그러면 향후 대응하기 힘들어지니까 미리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단기 채권들을 팔고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4월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4월 1일부터 발생을 했어요. 사실상.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4월 단기 조정은 거의 상수로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단기 조정을 뭐 짤깍짤깍해서 뭐 1월 4월 초 다음 주에 조금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4월 옵션 만기일에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조금 풀어줬다가 4월 말에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그 시점마다 이제 계속 알려는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현금을 어느 정도 쥐고 있고, 그 시점마다 잘 좋은 포지션으로 매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4월 5월쯤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5월 9일날 푸틴이 이제 그 러시아에 있습니다. 승전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그러면 승전을 하고 싶으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완벽한 패전은 일어나면 안 되고 많은 패전이 일어나면 안 돼요. 철수는 하겠지만 철수가 원래 더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동부나 크림반도 위에 있는 돈바스 지역을 점령을 하고 우리는 그거를 해방시켰다라는 걸 포장하면서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돈바스 지역만 뺏기고 독립을 할 수 있고 좀 더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전협정 시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라는 건데, 왠지 느낌상 이상하게 얘네들이 옵션 만기를 아는 것 같아요. 위클리 옵션 만기를 또 아는 것 같고요. 목요일 시점 전후에 상승 줬다가 하락하고 상승 줬다 하락하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4월 옵션 만기일 날에 부정적인 이슈가 전후에 나와가지고 떨궈 놓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정전협정이 일어나서 그 다음 주에 긍정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이제 5월 여기 장단기 금리 축소가 이제 좀 더 터져가지고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는 겁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재 가격의 위험에서 저는 여기서 제일 위험한 거는 원유도 아니고 천연가스도 아니고 밀이에요. 밀의 가격이 지금 다행히 올라갔다 떨어지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조금 더 떨어져야 되는데 다시 오를까봐 걱정이에요. 이거는 지금 감시용으로 투자자들은 안 쓰는 게 리스크가 너무 커서, 변동폭이 너무 크거든요. 원유는 안정화되고 비축유 방출이니까 그거에 영향을 한번 봐야 되는데, 비축유 방출 좀 세게 해요. 세게 하고, OPEC에서도 자기들이 방출을 좀 하겠다고 하면 원유 가격이 90불 때까지 또 떨어질 수 있어요. 90불, 지금 99불이거든요. 90불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 상수로 두고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원유가 없어서 못 파는 건 아니니까 원유를 뽑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러시아가 많이 생산했고 미국이 많이 생산하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높으면 미국은 좋아요. 러시아도 좋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을 빨리 안 잡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숏을 못 겁니다. 저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여기를 천연가스 요 지역을 공격하는 것도 하나의 쇼지만 결국엔 천연가스 가격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 신흥위험은 다행히 지난주 대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요. 다음 주까지 해서 만약에 터키가 500 이하로 떨어진다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거는 요거는 변동이 되고 요거는 힘들어서 주가는 떨어질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럽은 괜찮아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500대를 유지를 하고 있으면 터키가 뭐 제일 안 좋은 나라가 지표긴 합니다. 터키가 500대를 유지하고 있으면 아직도 위험사항은 해결된 건 아니다. 그리고 터키가 언제든지 디폴트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터키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다시 18불까지 떨어졌다가 20불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거의 10% 수익이거든요. 10% 수익만 내고 일부는 익절을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규모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상화폐 변동성이 증대가 돼서 상방으로 가고 있어요. 상방으로 가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걸 떨궈 버릴 수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너네 떨어져야지 하면서 떨궈 버리는 거죠. 가능하고요. AMD와 엔비디아는 신제품인 새로운 그래픽카드 출시와 인텔이 그래픽 사업 진출이 이제 4, 5월에 제대로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이제 보급형 그래픽카드가 많이 나올 거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는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신제품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파워 서플라이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은 오히려 기회를 삼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수는 혼조세요. 테슬라와 애플을 가지고 있는 나스닥하고 S&P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이 가격 결정자다 보니까 이런 인플레이션을 다 반영해버려서 주가를 올려버려요. 니켈 가격 높아졌다고 테슬라 가격을 높여버리잖아요. 근데 니켈 가격 다시 떨어지는데 완전 개꿀이죠, 개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 결정자들은 이런 행포를 하지만 시장에서 방어도 아무도 못하고, 공정위 그런 게 없어요. 공정위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런 대기업들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NFT는 이제 대중화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비싼 예술작품의 NFT는 진짜 비쌀 거고요. 대중적인 NFT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진처럼 대응을 할 거다. 스티커가 유행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2E는 아직 공정위에 승인이 받아야 되고, 그게 없기 때문에 큰 상승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게임 회사가 가지고 있는 P2E가 뭔지 알아보고 그 화폐들을 미리 조금씩은 가져 놓으시면 이 공정위를 통과하고 다음 정부 했을 때 아마 신경제를 여기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잠재적 위험 진단 체크를 했고요. 시장 전체를 하락할 수 있는 이슈들을 이렇게 모아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5월까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대로 유지될 거지만 가장 큰 토픽은 결국에는 장단기 금리 축소입니다. 실제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주식시장도 한번 휘몰아칠 수 있다. 왜냐하면 단기 채권 팔아가지고 돈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안 되면 주식을 팔아서라도 돈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H&M 떨어지는 이유도 여기랑 연결될 거예요. 아마 많은 회사들이 H&M이 이익이 좋으니까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돈을 확보해야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팔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인하고 그 연기금 판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무서움을 모르고, 우리는 이제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셨을 거니까 크게 무리는 없지만 법인 돈으로 그냥 막 들어간 경우에는 힘들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의사록이 나오고 재무장관 회의,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공동대응 방안이 나오면은 다행히 이날은 보합세로 마무리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통화정책회의가 나오고, 이런 통화정책회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다행히 또 보합세가 가능합니다. 근데 의사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의사록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요동칠 것 같아요. 두려움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강한 의사들이 나오면 급락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요거 두 개가.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로 시장이 요동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한 정책 수단이 나오면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더 좋아요. 저는 목요일날 ECB에서는 저는 이유는 금리 동결 했잖아요. 러시아 이슈 때문에. 일단 침체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추경을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겠다 하면 전 세계가 좋아질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입니다. 환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동향했고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이라고 이제 지적만 안 당하면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다음 주는 큰 이슈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회의와 의사록이죠. 의사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의사록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실제로 회의를 한다고 해서 지금은 가시적인 뭔가가 나오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개의 의사록이 시장을 주도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약간은 28일 지금 금요일날 미국장이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와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28일은 그 나오는 거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28일날 하락해서 좀 출발할 거예요. 하락해서 위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의사록에 대한 소스가 돌아다녔다면 조금 더 떨어졌다가 지지를 하는 상태로 이제 위험을 주고 리스크를 주고 이게 만약 의사록으로 나온 시점에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근데 이 박스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테슬라 애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은 실적이 좋은 달이에요. 보통 1, 4분기는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너스로 물건을 사는 달이에요. 그 결과가 여기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주봉 분석입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면 요 구간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떨어지면은 347 정도 여기를 돌파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이거 돌파하려면 진짜 강력한 악재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숫자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368 정도가 맥스 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375는 이제 진짜 시장 상황이 좋아졌을 때 휴전 협정이 되면 도달할 수 있는 구간. 그래서 주봉으로만 했어요. 월봉으로 해봤자 너무 이격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다지기가 필요해요. 350대의 다지기가 요 구간에서 다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 구간으로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딱 맞는 게 한 7월쯤이가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7월쯤이 여기니까 여기 7월에 LG에너지 솔루션의 보호예수 물량 풀리면서 5월, 7월 이 두 구간입니다. 이때 주가가 이제 상승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나올 것 같고요. 전고점 돌파를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여기 있는 400선, 380에서 400선까지도 여기는 한번 테스트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 연말 기준으로. 이거 연말 기준으로 이렇게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EU가 돈을 풀어야 됩니다. EU가 돈을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적게 해야 돼요. 원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거를 빌미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봉 분석입니다.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여기도 똑같이 여기 지금 쌍바닥 두 개를 잡은 거예요. 쌍바닥 두 개를 잡아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만큼 떨어졌던 거에 대해서 요만큼 오른 겁니다. 오른 게 아니죠. 실제로 오르려면 어디까지 올라야 돼요? 한 390까지는 올라야 되는 것 같은데 3분의 1 구간이니까 여기가 바닥이 맞다면 390 오르고 여기서 플랫하게 움직이다가 가야 되는데 지금은 요게 너무 두꺼워요. 여기 너무 두꺼우니까 못 가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의 실적도 1, 4분기가 좋을 거지만 앞으로가 문제죠. 근데 러시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훼손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고 어닝 쇼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닝 쇼크가 나오면 주가 더 떨어져서 357 정도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만약에 어닝 쇼크 아닌 호황인 상태로 나온다면 여기 구간에 딱 유지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지킬 것 같거든요. 요거를 돌파를 하느냐 아니냐의 위치로 갔다가 5월 FOMC 때 딱 내려오는 거죠. 이 시나리오가 더 맞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네요. 일단은 그렇게 보이고요. 기술적으로 찍을 자를 다 찍는 겁니다. 이게 이제 100일선 강력한 하락 추세를 보여주는 거고요. 얘도 동일합니다. 주야간 분석을 했을 때 야간에 다 찍었던 거 보이죠? 4번 찍었으면 5번 찍었네요. 이렇게 5번 찍었고 이거는 거의 뭐 굳건하다. 364.6은 지금 굳건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월봉으로 보셨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떠 있어요. 이 차트가. 요 밑에 가는 볼리즘 밴드 요 밑에 있고 그래서 떠 있는 거랑 얘랑 만나야 되거든요. 이 만날 때까지가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속 눌리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코스피로 볼게요. 이거 월봉으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얘가 올라오고 있고 지금 아직 여기에요. 그러면 한 몇 개월 지나야 한 7월쯤 됐을 때 아마 이쯤 올 거예요. 이쯤 올 거고 7월쯤 됐을 때 여기 살짝 만나고 올라가는 그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제 연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술적 분석에서 대응하시는 선물 투자자들도 다 대부분 그 정도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몇 분이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깨진다고 보는 거죠. 2500도 공격하러 갈 수 있다. 2600을 거의 지켰는데
2,500도 공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현금을 꼭 가져가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2,500 이하로 떨어지면 예스 하면서 좋은 시총상위 종목들 사시면 돼요. 시총상위 종목들 LG엔솔 빼고요. 나머지는 많이 급락이 돼 있고 이익 대비 뭐 가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적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주봉 분석입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인데 얘만큼 떨어진다고 하면 얘만큼 한 번 더 떨어져요. 나비 대칭이라고 하면 요까지죠. 2,400까지도 가능하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한 건데, 이거는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왜 현금 보유해야 되나, 풀베팅 안 해야 된다, 두려워야 풀베팅 안 하시니까. 여기 지점에 풀베팅 하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잖아요. 풀베팅 하려면 최소한 여기서 지지받아서 튕겨 나간다 하는 거 봐야죠. 근데 요거는 LG엔솔의 영향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거. 와, LG에너지솔루션을 제가 지금 상장 추천만 할 줄 알았지, 이것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매도를 쳐가지고 그 자금으로 이제 청약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진짜 자본시장은 진짜 무서운 시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오면 요 일목균형표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튕겨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2770, 그러니까 2800선 언저리입니다. 2800 언저리가 되고 이 구간이 되면 현금 보유를 조금 하셔야 된다. 개별 종목 갈 거는 갈 거예요. 그거 꼭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유가 돈을 푼 다음에 요런 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요런 구간이 나올 수 있다. 돈을 풀면, 이유가 좀 세게 푼다면. 근데 만약에 이유가 제대로 돈을 못 풀고 미국처럼 5% 된다면 결국에는 안 좋아지는 거고요. 유로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달러 가치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죠. 왜냐면 달러는 지금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얘는 금리 인하는 못하면 돈을 푸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코스피 일봉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일목균형표 돌파한다고 했을 때 2800입니다. 2800. 그러면 돌파하고 난 다음에 요거만큼은 찍으면 2900이지만 요거 추세선과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2850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해가 되는 거라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뭐 구간은 관계없는데 2600선을 지키고 있다는 거, 2600선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월봉 분석이고요. 여기 지금 이제 요 880선 지키고 이제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어 놓고 있고,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느냐 아니냐는 건데, 결국에는 여기 있는 요 5일선을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맥스 해봤자 970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갈 것 같고, 지금 941선이니까 위에서 올라갈 폭보다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조정받을 구간이 더 크다. 그렇다고 해서 숏을 바로 칠 수 있는 구간은 또 아닌, 그러니까 간망으로서 대응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 분석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돌려서 이게 밑에 있는 120선 만났죠? 상승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봉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받아서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상승 나와서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에 따라서 반등이 나와주면은 이런 상승이 나오겠지만, 이런 상승이 나오려면 장단기 금리가 이러면 안 돼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일어나면 안 돼요.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돈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거든요, 장단기 금리는. 그러면 일부 청산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장 상황을 보고 장단기 금리가 다시 안정화됐을 때 보통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기 채권에 투자를 해놨고 이 단기 채권이 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떨어진 상태에 있는 그 채권을 양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양으로 바뀌는 시점에 여러분이 단기 채권 팔아서 주식을 사시면 됩니다. 여기 테스트를 한번 하러 가지 않을까. 993까지는 테스트인데 사실상 950에 이르기 때문에 테스트에 거의 언저리 것까지 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지우고 한번 볼게요. 지우고 보시면은 가운데 선이죠. 가운데 평균 이동선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죠. 요 선에서 만나고 있다. 그래서 940에 이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고, 요 구간과 요 구간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바닥 찍으러 가니까, 지금 요 코스닥은 재밌는 거는 며칠간 힘들었는데 계속 바닥에 있어 놓으니까 그냥 바닥 한 게 아니라 쌍바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쌍바닥을 찍어야 하는데 요 추세선을 따라서 바닥을 찍어주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요 정도에서 바닥 찍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사납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일봉 분석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일목균형표를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세기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세기형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코스닥에서 이제 지수 자체로 투자하는 거,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거는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떨어지는 방향으로, 이게 만약에 이제 돌파를 해서 여기를 958, 960을 닿으면 그거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떨어지는 모양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시면은 수익이 조금 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일목균형구가 이제 지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지로 바뀌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직이나 덱스터도 주가가 잘 나갔던 이유는 이게 안정하는 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도 자체적으로 투자가 되는 거고요. 게임주는 퍼가 너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 자체가 얘기하는 거고, 잘하면 올 연말에 얘를 돌파하러 갈 수도 있겠네요. 코스닥은 자체적으로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바이오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바이오가 긍정적입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안 사라진다면 감기약이 계속 팔리면서 거기서 재미는 지속적인 이익을 만들어낼 겁니다. 피할 수 없을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감기약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로 봤을 때는 주봉을 다시 봐야 되겠어서 주봉을 봤어요. 주봉을 봤더니 볼린저 밴드 이제 외곽으로 튕겨 나갔다가 내려오는 주고 아직은 상승 추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여기는 이제 일본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바닥 구간을 살짝 찍고 바로 반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바닥 구간이라는 거. 볼린저 밴드 상에서 바닥이면은 보통 그걸 따라가죠. 거의 뭐 위로 튕겨 나갈 때, 오를 때는 이렇게 튕겨 나오고 내릴 때는 밑으로 때리는 건데 오를 때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시장이다. 근데 얘가 떨어질 수 있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장단기 금리 축소가, 그러니까 역전이 해결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이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그나마 조금은 떨어질 여유가 있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추세대로 쭉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간값 한번 보세요. 중간값, 월봉 기준 중간값, 일본 기준 중간값.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은 일본 기준 중간값보다도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인버스 매수는 못 하는 거예요. 인버스 매수를 하려면 요 구간에 와야 돼요. 요 구간일 때 인버스 매수를 말씀드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는 지금 상승이 나오는데 위드 코로나의 대표적인 리플은 못 올라가고 있죠.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활성화가 되면 올라갑니다. 이런 급등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이제 이거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익을 누리는 구조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더리움을 통해서 NFT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수요가 증대가 되니까 결국에는 지금 상승 추세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완전한 급락보다는 요거를 지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상승이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 선상이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하는지 보셔야 되고요. 여기 깨지면은 나오시면 되고요. 이거 깨지는 걸 막아내면은 결국에는 여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요거 테스트 해보고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요게 전고점이 아니에요. 얘가 전고점 아니고 2,000원 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가격이 더블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행이 활성화되는 시점부터 제대로 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제가 관심 깊게 보는 가상화폐는 이 세 가지고요. 나머지 가상화폐들은 서브이기 때문에 서브적인 내용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날짜만 바뀌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도 시장 상황이 뭐 지난주보다 나아요. 뭐 솔직히 지난달보다 훨씬 낫고, 지지난달 뭐 1월부터 3월까지 1, 2, 3월달보다 이번 달이 훨씬 낫긴 하지만 그래도 하락이 되면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하락이 됐을 때 그간 먼저 떨어졌던 종목들이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가지셨다면 종목을 믿으세요. 종목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종목을 믿더라도 어느 이익이 나는 종목들이 있으면 조금씩은 파셔가지고 현금을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시고 저점이 혹시라도 온다면 4월에 저점이 와서 뭐 2650, 2600을 다시 본다면 그때 선별해서 좋은 종목을 새롭게 들어가시면 거기서 수익률이 20, 30% 수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손해보는 부분들을 만회를 하고,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단기적으로 접근할 거기 때문에 빨리 팔고 나가시면 되거든요. 그런 전략을 꼭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한 주간, 아니 이번 달 내내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주간 시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세요.